저수지, 네. 저수지 게임이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사실은 제가 제작했기 때문에 저희 방송에서 거론을 제대로 못했는데 이제 영화가 거의 내려왔기 때문에 이제 거론합니다. 저수지 게임이라는 영화에서 제기한 의혹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의혹의 구체적인 내용들을 파헤친 분이 오늘 뉴스공장에 나오셨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현권 의원,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야, 이 사안에 대해서 관심을 가진 의원님을 저희들이 못 만났었거든요. 사실 제가 파헤친 게 아니고, 예. 먼저 많은 분들이 파헤치셨고, 주진우 기자 예. 비롯해서 우리 공장장님도 많이 파헤치신 거고, 저는 뒤늦게 관심을 가지고 보기 영화가 나온 걸 보고, 예. 영화 나오고 나서도 사실은 그때는 안 봤어요. 안 보고 있다가. 국회의원이 생각보다 바빠요. 그러다가. 저희가 국회 가서도 한번 상의했는데, 예. 네. 그때도 안 하셨더라고요. 한번 농협에서 찾아왔어요. 그래요? 네. 농협에서. 농림축산이 있으다 보니까. 그렇죠. 예. 제가 그 상임위가 거기니까. 예. 찾아와가지고 이걸 설명을 하는 거예요. 저한테. 묻지도 않았는데. 그러니까 제가 오라고 그런 건 아닌데. 아하. 우리 의원실에서 자료 요청을 하고 그랬겠죠. 세간에 저수지 게임이라고 네. 하고, 제가 잠깐 못 보신 분들을 위해서 10초짜리로 요약하면, 저수지 게임이라는 건 뭐냐면 농협에서 대출을 했는데, 그게 이제 210억. 예, 210억 대출을 했는데, 그 캐나다에서 이제 투자 실패로 결론 난 사건입니다. 근데 그게 그 대출 과정에 이명박 전 대통령의 친인척이 개입한 게 아닌가, 첫 번째. 그리고 이게 투자 실패가 아니라 사기였던 거 아닌가. 예. 그렇죠. 사기라고 보죠. 예, 사기였던 거 아닌가라고 이제 영화에서는 그러니까 대통령 친인척이 연루되어 있는 사기극이 아니었나. 그렇죠. 라고 의혹을 제기하는 애. 대출이 시작되는 초기에 친인척이 농협에 현장 방문을 했다. 그것을 봤다라는 사람이 일부 있는데요. 예, 거기서부터 이제 그렇죠. 친인척의 개입이 제기되는데 예. 지금 물론 이거는 의혹이지 확인된 게 아닙니다. 그런 의혹이 있다. 예. 그런 의혹이 있다고 문제 제기를 하고 그래서 이것은 권력형 비리의 초기 단계였던 거 아닐까. 왜냐하면 임기 초였거든요. 그때가 아주. 그런 의혹을 제기하는 거였는데 이제 영화는 그런 의혹을 제기하는 수준에서 끝이 났는데 의원님이 거기서 한 발 더 들어가신 거죠. 그죠? 그러니까 그 직원이 찾아와서 설명을 하는데 제가 유심히 본 거는 이게 농협의 상호금융 특별회계의 돈이라는 거예요. 예.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몰라 일반인들은. 예. 그렇죠. 모르죠. 농협이라 그러면 농협은행이 있고 이건 중앙회예요. 예. 이건 이제 정부 출자금 등이 이제 기초가 되는 돈이고 회원 농협, 그러니까 시골에 가면 있는 조합원들이 가입해서 운영하는 회원 농협의 돈을 모아놓은 게 상호금융 돈이에요. 그러니까 중앙의 돈하고 상호금융 돈하고는 뿌리가 달라요. 그렇군요. 예, 상호금융은 이건 완전히 농민들 돈인데. 그러네요. 상호금융 돈은 굉장히 보수적으로 운영을 해요. 그렇죠. 그래서 그래야 되겠죠, 당연히. 예, 이 돈을 가지고 해외에 투자를 한다?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런 사례도 없고. 그래. 여기서부터 이상하군요. 예. 그래서 저는 왜 상호금융 특별회계의 돈을 가지고 해외 투자를 했지? 그런 전례가 없다고요? 전례가 없어요. 이게 농민들의 사실은 그야말로 땀이 묻은 돈 아닙니까? 이게. 그 돈은 굉장히 날리면 안 되니까 보수적으로 그렇죠. 운용해 와서 해외 투자를 안 하는데 요 돈으로 투자를 했더라. 요 돈으로 투자를 했고, 아하. 2008년도에 상호금융 특별회계가 1777억이라는 어마어마한 적자를 봐요. MB가 취임하던 해잖아요. 네, 그때 이런 투자가 많이 일어났거든요. 그때의 그 당시에 그런 붐이 좀 있었죠. 있었는데 상호금융 특별회계 전체적인 회계를 보면 지난 40년 동안 단 한 번도 적자를 낸 적이 없어요. 그 해만 적자였어요. 그 해만 적자를 냈어요. IMF 때도 상호금융 특별회계는 흑자를 봤어요. 그래서 이상하다. 그런 배경을 듣고 보니 더 이상하네요. 저는 그거 몰랐거든요. 왜 이 돈을 가지고 했을까? 그거는 농민들 돈이기도 하면서 중앙회에서 관리를 하는데 이게 중앙회 입장에서 보면 어쩌면 이게 주인 없는 돈으로 비춰졌을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예리하십니다. 제가 그건 저도 몰랐어요. 거기서 조금 야 이거 이상하다. 왜 이 돈을 갖고 투자를 했지? 그러면서 이제 보기를 시작을 한 거죠. 아하. 영화가 있다는 것만 아셨지 내용은 그때까지 영화를 못 봤어요. 영화는 그 뒤에 봤습니다. 예. 극장에서 내려갔습니다, 이제. 근데, 그래서 제가 지금 말하는 겁니다. 네. 근데, 저희는 이제 대통령의 친인척이 연루된 의혹에 포커스를 맞췄는데, 근데 의원님은 그 이전에, 네. 아니, 요 돈 자체가 이렇게 쓰일 돈이 아닌데. 쓸 돈이 절대 아니라는 예. 거죠. 예. 게다가, 요 돈 관련해서는 적자가 난 적이 없는데. 난 적이 없습니다. 한 번도. 네, 예. 최초로 유일하게 이때 적자가 났다. 2008년도 아하. 이후로도 적자가 난 적이 없고. 그런데 아하. 원래 MB는 예. 제가 그 캐나다 토론토에 210억을 대출하는 과정을 그 건을 들여다보면서 거기서 구체적으로 어디에 MB가 딱 연결이 돼 있다라는 거는 보지 못했어요. 예. 보지 못했는데 MB는 원래 농협에는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고 저는 봐요. 일단 배경 설명을 하시죠. 네. 그렇게 생각하신 이유가 뭡니까? 왜냐 그러면 MB가 당선되고 나서 네. MB가 취임하기 이전에 MB의 최측근이라고 얘기하는 그 동지상고 동기인 최원병 예. 회장이 먼저 농협 회장으로 당선이 돼요. 이명박 전 대통령의 관련된 사건들을 이렇게 훑다 보면요. 네. 이명박 전 대통령은 미리 계획들이 다 서 있어요. 그래서 당선인 시절에 이미 쿠르드와 자원 외교를 맺는다든가 당선인 시절에 이미 이루어진 일들이 많습니다. 근데 그거는 가능했을 수 있어요. 왜냐 그러면 그때 분위기 MB 당선은 거의 기정사실화 되어 있었으니까. 그러니까요. 예. 예. 그래서 최원병 회장이 농협 회장으로 먼저 취임을 하고 예. 최원병이 들어가면서 뭔 일을 했냐 그러면 동지상고 동기죠. 동지죠. 예. 거의 최측근이에요. 예, 아주 그건 가까워. 완전히 뭐 세상에 다 알려져 있는 일이고 그런데 MB식의 농협 개혁안을 해요. 예. 그래서 그게 이제 경제지주 금융지주라고 해서 예. 신경 분리를 해내는 일인데 예. 이거는 농협은 핵심은 네. 내용이 뭐냐면 농협은 협동조합이잖아요. 네. 협동조합은 이윤의 극대화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상호부조가 기본의 목적이에요. 그렇죠. 조합원들을 위해서 하는 거죠. 조합원들을 위해서 하는 거니까. 그런데 그때 농협을 기업 형태로 바꾼 거예요. 아, 한마디로 말하면. 네, 농협을 기업화시킨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지금 이제 농협이 지금 방식으로 바꿔놓은 건데 네. 이것은 농협의 MB식 그림자를 짙게 들이놓은 것이고 장기적으로 농협에 저는 이것이 대재앙이 될 것이다 이렇게 봐요. 이걸 걷어내는 일이 매우 중요한데 알겠습니다. 네. MB는 농협에 그렇기 때문에 이게 왜 MB가 농협에 먼저 이런 일을 했을까? 돈 냄새를 먼저 맡고 이 돈, 농협 돈이라는 게 어쨌든 주인 없는 처럼 보이는 면이 있다. 그런 측면이 있으니까. 네, 운영할 때. 네. 네. 그 대개혁을 하고 그 이후에 꾸준한 작업을 또 아시다시피 MB 기간 동안 뭡니까 이게 서버 전산이 정지되는 일이 그렇죠. 대형 사고가 터지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굉장히 이상한 네. 사건이죠.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전산이 예. 마비되는 북한이 했다고 하고 북한했다는. 예. 근데 거기까지 가진 마시고 아직은 일단 다시 돌아와서 210억. 이게 캐나다에서 이게 개발 사업이었거든요. 예. 캐나다에 이제 토론토에 있는 어떤 그 땅을 개발하려는 사업이에요. 근데 예. 거기다가 농협이 210억을 대출해 줍니다. 예. 돈 다 날렸어요, 결국. 다 날렸는데 그 과정을 들어가다 보면 대출의 과정도 이해가 안 가고 첫 번째. 두 번째. 농협이 이렇게 돈을 날리면 돈을 회수하려는 노력을 당연히 금융기관이 해야 되는데 회수하는 노력을 또 안 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끝이냐. 그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농협이 돈을 이상하게 날려먹은 애초에 날릴 걸 알고 시작했나 싶은 이상한 사안들이 여러 개고 또 한 가지 또 특징은 그 은행. 예. 은행이 캐나다의 특정 은행인데 이 은행과 자원외교도 다 연결돼 있어요. 그래서 이상하다. 이 은행을 통해서 이상한 일들이 많이 일어난 것 같다.
그렇죠. 그래서 그 돈이 흘러 어딘가에 같이 다 모여 있는 거 아닌가 저수지에 그게 영화 내용이죠. 예 저수지가 있는 거 아닌가 이런 겁니다. 네. 예. 큰 틀에서는 자 그런데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대출 과정에서는 뭐가 이상합니까? 요약해 주시면. 210억이라는 돈을 캐나다에서 캐나다 현지 법인과 그것의 한국 법인이 함께 움직이는데요. 네. 캐나다에서 주상복합 개발을 시설을 하려고 개발을 하는. 한다는 프로젝트를 추진을 합니다. 그렇죠. 네. 추진하고 현지에서 그게 실제 진행돼요. 네. 분양도 이루어지고. 네. 그런데 그 캐나다의 현지 법인 대표와 예. 가 한국으로 와서 예. 이제 210억을 대출을 받는데 예. 바지 사장입니다. 예. 사업을 해본 적도 없는. 예. 그렇죠. 그러니까 한국 법인 대표도 그렇고 캐나다 법인 대표도 그렇고 그렇게 사업 경력이 많지는 않아요. 네네. 그런데 210억을 대출을 받는데 그 210억이 그러니까 정확하게 캐나다로 넘어가는 돈은 175억이에요. 예. 35억은 한국에 이제 이자와 수수료를 위해 남겨놓고 175억이 넘어가고 그 175억에서 또 운영비로 15억을 띄워놓고 160억 원어치의 그 신용 보증 채권을 삽니다. 네네. 그럼 이거를 이제 설정을 해놓고 그걸 갖고 이제 담보죠 한마디로. 예, 담보를 네. 농협이 이제 요 신용 요걸 해놓고 예. 그리고 이제 진행을 해야 되는데 그걸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네. 이게 사실은 지금 의원님이 설명에 애를 먹으시는 게 전문 용어로 사용하지 않고 쉽게 설명하시려다 보니까 어려운 건데 왜냐하면 복잡하거든요, 굉장히. 엄청 복잡해요. 예, 수익증권이 어떻게 돼가지고 뭐 등등. 그런데 한마디로 말하면 담보를 안 잡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종의 이런 거예요. 네. 그 수익증권이 이게 이제 160억짜리 수익증권인데 이게 핵심이에요. 네. 이 수익증권의 내용은 만기가 2년이고 예. 2년이 지나면 한국의 농협은 다시 160억을 돌려받을 수 있는 수익증권이에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매우 안정된 수익증권이에요. 그렇죠. 예. 돈을 날릴 리가 없는 거죠. 날릴 리가 없는. 네. 그러면 이 수익증권에 대한 설정, 그러니까 예. 이제 우리가 땅을 샀다고 치면 예. 당연히 등기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 수익증권에 대한 등기를 한국의 농협이 해야 되는 거예요. 예. 그런데 이것을 하는 과정에 캐나다의 변호인하고 이 수익증권을 발행한 캐나다의 농협, 그게 이제 RBC 은행이거든요. 예. 로열 뱅크 오브 캐나다. 예. RBC 은행, 자원외교도 다 이 은행을 통합니다. RBC 은행의 직원하고가 이 관여를 하는데 예. 그 사람들 그냥 말만 듣고 실제로 이 수익증권에 대한 담보 설정을 농협이 하지를 못해요. 예. 그 과정에서 농협 측의 법률 대리인 자체도 존재하지 않아요. 예. 캐나다의 그 현지 부동산 개발 업체의 변호인의 얘기만 듣고 일방적인 해요. 얘기만 듣는 겁니다. 일방적인 얘기만 듣고. 투자를 받는 사람 쪽의 얘기만 예. 듣는 거예요, 지금. 예. 그래서 결국은 2008년도에 돈이 대출되고 농협은 2010년도 만기가 돌아올 때까지 이것이 잘못됐다는 걸 전혀 인지하지 못해요. 그것도 상상할 수 없는 일이네요. 예. 그러다가 2010년도에 만기가 됐는데 돈이 안 들어오니까 그때 뭐 연락을 하는데 연락이 안 된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부랴부랴 그 다음부터 이제 문제가 생긴 걸 아는데. 생각해 보시면 우리가 뭐 은행에서 한 1억, 예. 1억 정도 대출 받으려고 1억이 뭐 5천만 원만 그렇죠. 대출 받으려고 해도 무슨 아파트 뭐 들고 가가지고 다 확인합니다. 다 사인하고. 근데 이게 총 210억대인데 그 담보가 확인이 안 됐다는 거예요. 이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고가 터질 때까지 담보가 확인됐는지 안 됐는지 자체도 농협은 그 당시에 몰라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예. 그래갖고 사고가 터지고 나서 연락도 안 되고 뭔가 이렇게 조치를 취하려고 서류들을 보니까 예. 실제 이 담보 설정이 그 농협 앞으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캐나다의 그 개발업체의 현지 법인 대표와 처의 이름으로 수익증권이 되어 있었고 그러니까 그렇게 그 사람들이 그 수익증권을 담보로 해서 90억과 60억을 이미 또 담보해서 대출해서 받아 가버렸기 때문에 이 수익증권은 그러니까 150억은 대출에 가버렸고 10억은 이자로 돼버리니까 수익증권은 이미 깡통이 돼버리는 상태인 거예요. 이게 설명 알아들으실까 모르겠네. 그래서 그러니까 돈을 대출을 하고 수익증권이라는 게 말씀하신 대로 2년 있다가 나한테 160억이 돌아오는 증서입니다. 일종의 질권처럼 받으려고 했 질권이라는 거는
용어가 많이 나오네요. 전당포 생각하시면 전당포. 네, 맞아요. 예. 돈 빌려주면 시계 받잖아요. 네. 그렇죠? 땅 사면 등기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그렇죠. 돼요. 예. 그런 담보가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이 수익증권을 2년 있다가는 160억을 수익증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 주는 네. 예, 그런 약속 증서죠. 그런데 알고 봤더니 그 160억을 농협이 받아야 되는데 네. 그 160억은 다른 사람이 받는 걸로 돼 있는 겁니다. 그렇죠. 예. 황당한 거죠. 황당한. 돈은 농협이 총 210억을 썼는데 거기에 대한 그 개발 이익이든 뭐든 보상은 다른 사람이 받도록 돼 있다는 네, 걸 네. 농협이 2년 동안 몰랐다는 게 말이 되나요, 이게? 이게 제가 설명이 됐나 모르겠네요. 그런 사건이에요. 그걸 몰랐다. 자기들은. 그렇죠. 그리고 그건 다른 사람이 받는 걸로 되어 있다. 그런데 네. 그 다른 사람은 또 그 증권. 왜냐하면 네. 이 증권은 확실하게 160억을 1년 있다가 돌려받는 증권이니까. 예. 그걸 가지고 또 대출 또 받은 겁니다. 그렇죠. 그걸 가지고 받을 만큼 다 받은 거예요. 90억 받고 50억 받고 예. 나머지 10억은 이자로 된 거니까. 굉장히 뭔가 이 금융을 잘 아는 사기꾼이에요. 사기를 친 거죠, 사실은. 예. 그러니까 이게 등장하는 사람이 캐나다 현지 법인의 대표와 그와 함께 움직이는 법률 대리인 그리고 캐나다 RBC 은행의 직원이 함께 등장을 하는데요. 예. 이 세 사람이 사전부터 공모를 했는 것이 아닌가. 예. 왜냐 그러면 처음에 농협 직원이 가서 그 수익증권의 담보 당연히 관심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예. 그것을 요구할 때 뭐 그 컴퓨터 안에 전산으로 있어서 지금 보여줄 수가 없고 한국에 가면은 서류상으로 다 해서 보내주겠다 이렇게 둘러대서 보내놓고 서류를 보냈는데 그 서류들이 나중에 보니까 다 진위가 확인되지 않는 것. 예. 그리고 RBC 은행의 그 직원은 2008년대 그 사건이 터지고 나서 2009년도에 바로 퇴사하고 없어져요. 예. 못 찾습니다. 못 찾아요. 그리고 지금 등장하는 현지의 그 한국인 대표들도 예. 사라졌어요, 다. 못 찾아요. 그렇죠. 예. 그리고 현지 법인 대표도 어디 간지 없어요. 예. 그리고 또 이상한 점은 말씀 처음부터 드렸지만 농협이 이렇게 당했으면 예. 소송을 하거나 누군가한테 법적인 조치를 취해야 되는데 그걸 안 합니다. 이상하게. 그렇죠. 농협이 아무런 그 민형사상의 조치를 취하지 않아요. 네. 그것도 네. 매우 신기한 일이죠. 매우 신기하죠. 농협 측 얘기는 주장은 이래요. 네. 그러니까 2010년도에 일이 터진 거를 인지를 했는데 그때만 해도 이것을 다시 리파이낸싱 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사고 터진 거를 어떻게 다시 팔아가지고 뭔가 좀 네. 충당을 그걸 메꾸려고 했던 메꾸려고 거예요. 네. 하느라고 시간을 보냈다. 그러다 보니까 조치가 늦었다라는 것도 있고 나중에 다 터지고 나서 이것을 조치할 것을 법률적으로 검토했는데 실익이 없다. 회수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회수할 수 없으니까 실익이 없다. 그래서 안 했다라는 얘기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아까 이제 그 처음에 농협 직원이 캐나다에 가서 여러 가지 확인도 하고 하는 과정에서 실제로 받은 서류들이 얼마 없고 네. 그러니까 농협은 결정적인 실수를 한 게 몇 개가 있는데 캐나다 현지에 가서 이것을 서류 조치할 때 캐나다 현지 법인에 그러니까 부동산 개발 업체의 법률 대리인하고만 상담을 했지 농협 측 법률 대리인이 존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네네. 당연히 그건 그쪽 법률 대리인이지 농협 측 법률 대리인을 내세워서 그러니까요. 조치를 했어야 저쪽의 이익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하고만 얘기한 거예요. 예. 그냥 그 좋은 얘기만 듣고 온 거예요. 그냥 예. 그것이 거의 이제 굉장히 결정적인 실수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후에 소송을 제기하려고 해도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서류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이 사건은 깜짝 같은 사건입니다. 네. 사실은 굉장히. 자, 이것뿐만이 아니에요. 자, 그러면 이제 굉장히 큰 실수를 했던 담당자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담당자는 징계를 받고, 예. 같은 어마어마한 실수니까 실수라고 한다면 징계를 받고 해야 되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렇지가 않을 뿐만 아니라 이분은 그 관련 일을 계속 잘 해서 현재도 매우 의심스러운 정황 속에 있어요. 현재도 이명박 전 대통령과 이렇게 친인척 관계에 있는 회사의 부동산 관련 일을 잘하고 계십니다.
그렇죠. 예. 그렇죠. 네. 여전히 활동을 하고 있고 예. 또 좀 이제 의심이가 나중에 이제 이 사람이 그 수익증권에 대한 담보 질권 설정을 하지 않은 이유로 징계를 받아요. 예. 징계를 받고 그리고 이제 농협도 손해를 추징을 하는데 처음에 농협에서 그 제기한 금액은 1억 9천 얼마인가 돼요. 1억 9천이요. 예. 예. 그것도 이제 매우 작은 돈이긴 하지만 실제로 이 사람이 나중에 내는 돈은 4천만 원이에요. 예. 그걸로 끝나요. 예. 근데 농협 얘기는 이 당사자가 소송을 제기해서 4천만 원으로 판결을 받았는 거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제가 이제 국감에서도 그 얘기를 했는데 소송에 임할 때 과연 농협은 그 돈을 제대로 받기 위한 최대한의 노력을 했는가 아니면 네, 네. 형식적으로 임해서 4천만 원으로 마무리 짓고 만 건지 네. 의심이 간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여러 가지 좀 석연찮은 점이 많습니다. 예, 석연찮은 점들이 꽤 있어요. 예. 오늘은 그 기본 틀만 얘기하는데 거의 시간이 다 갔는데 그런데 이게 이런 건이 이 한 건이 아니다. 그렇죠? 예. 그렇죠. 이게 이제 제가 들고 나온 게 농협 내에서 특별감사 결과 보고서인데요. 예. 이 보고서에 보면은 예. 최종적으로 보고서는 잘 정리돼 있어요. 잘 정리돼 있는데 최종적으로 조치 요구 사항으로 당시에 국내 시행사 대표와 캐나다 현지 법인의 대표 그리고 현지 변호사 누구누구 그리고 RBC 은행의 그 직원에 네. 대하여 민형사적인 소송을 제기할 것을 결로 요구해요. 욕을 하는데도 욕을 불구하고. 농협 내의 특별감사 결과 보고서에 네. 조치하라고 요구를 해요. 예. 그래도 안 합니다. 이거 이상한 거죠. 이상하죠. 농협 내부 감사에서 아니 그러면 그쪽에 사기친 놈들 고소고발 해야지 네. 했는데 안 합니다. 결국은 그러니까 민형사적인 소송에 들어가야 일이 시작이 되는데 그렇죠. 아까 이제 결국 관심을 가진 거는 우리가 이제 그 90억과 60억이란 돈을 현지 법인에서 그 대출을 받지 않습니까? 추가 대출을 받죠. 그 네. 90억과 60억이 어디로 갔을까를 들여다보기 시작을 하면 이 돈이 저수지로 연결됐을 가능성을 추적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거잖아요. 그죠? 당연히 그런 건데요. 예. 근데 그거를 하려고 하면 결국 소송에 들어가야 되는데 피해자가 소송을 해야 되죠. 예. 예. 안 한다는 거예요. 예, 그걸 안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당연히 캐나다에 있는 은행을 열어볼 거 아닙니까? 당연히. 그렇죠, 예. 캐나다 그 수사당국과 협조해서 캐나다에, 왜냐면 우리 공권력 미칠 수 없으니까 돈은 여기서 잃었지만 사기는 저쪽에서 일어났으니까 그쪽에서 수사 의뢰를 했는데 수사 의뢰를 안 하니까 이게 추적이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냥 사건이 사라져버린 겁니다. 예. 제가 며칠 전에 이제 국감에서 형사적인 조치를 하라고 요구를 했더니 답변이 지금 검찰 조사 중이다 그러더라고요. 자, 의원님, 오늘은 일부에 해당됩니다. 제가 보니까. 예. 이 건이 이거 한 건만이 아닌 것이고, 그리고 이명박 전 대통령의 흔적이 또 등장을 하지 않습니까? 네. 그 이야기는 저희가 곧 다음 주에 2부를 준비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김현관 의원이었습니다. 연루된 의혹에 포커스를 맞췄는데, 근데 의원님은 그 이전에, 아니, 요 돈 자체가 이렇게 쓰일 돈이 아닌데. 쓸 돈이 절대 아니라는 예. 거죠. 예. 게다가 요 돈 관련해서는 적자가 난 적이 없는데. 난 적이 없습니다. 한 번도. 예. 예. 최초로 유일하게 이때 적자가 났다. 2008년도 아하. 이후로도 적자가 난 적이 없고. 그런데 아하. 원래 MB는 예. 제가 그 캐나다 토론토에 210억을 대출하는 과정을 그 건을 들여다보면서 거기서 구체적으로 어디에 MB가 딱 연결이 돼 있다라는 거는 보지 못했어요. 예. 보지 못했는데 MB는 원래 농협에는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고 저는 봐요. 일단 배경 설명하시면. 예. 그렇게 생각하신 이유가 뭡니까? 왜냐 그러면 MB가 당선되고 나서 예. MB가 취임하기 이전에 MB의 최측근이라고 얘기하는 그 동지상고 동기인 최원병 예. 회장이 먼저 농협 회장으로 당선이 돼요. 이명박 전 대통령의 관련된 사건들을 이렇게 훑어보면요. 네. 이명박 전 대통령은 미리 계획들이 다 서 있어요. 그래서 당선인 시절에 이미 쿠르드와 자원 외교를 맺는다든가 당선인 시절에 이미 이루어진 일들이 많습니다. 근데 그거는 가능했을 수 있어요. 왜냐 그러면 그때 분위기 MB 당선은 거의 기정사실화 되어 있었으니까. 그러니까요. 예. 예.
그래서 최원병 회장이 농협의 회장으로 먼저 취임을 하고 예. 최원병이 들어가면서 뭔 일을 했냐 그러면 동지상고 동기죠. 동지죠. 예. 거의 최측근이에요. 예, 아주 그건 가까워. 완전히 뭐 세상에 다 알려져 있는 일이고 그런데 MB식의 농협 개혁안을 해요. 예. 그래서 저수지. 네. 저수지 게임이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사실은 제가 제작했기 때문에 저희 방송에서 거론을 제대로 못했는데 이제 영화가 거의 내려갔기 때문에 이제 거론합니다. 저수지 게임이라는 영화에서 제기한 의혹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의혹의 구체적인 내용들을 파헤친 분이 오늘 뉴스공장에 나오셨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현권 의원,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야, 이 사안에 대해서 관심을 가진 의원님을 저희들이 못 만났었거든요. 사실 제가 파헤친 게 아니고 예. 먼저 많은 분들이 파헤치셨고 주진우 기자 예. 비롯해서 우리 공장장님도 많이 파헤치신 거고 저는 뒤늦게 관심을 가지고 보기 영화가 나온 걸 보고, 예. 영화 나오고 나서도 사실은 그때는 안 봤어요. 안 보고 있다가 국회의원이 생각보다 바빠요. 그러다가 저희가 국회 가서도 한번 상의했는데, 예. 네. 그때도 안 하셨더라고요. 한번 농협에서 찾아왔어요. 그래요? 네. 농협에서 농림축산이 있으다 보니까. 그렇죠. 예. 제가 그 상임위가 거기니까 예. 찾아와가지고 이걸 설명을 하는 거예요. 저한테. 묻지도 않았는데. 그러니까 제가 오라고 그런 건 아닌데 아하. 우리 의원실에서 자료 요청을 하고 그랬겠죠. 세간에 저수지 게임이라고 네. 하고 제가 잠깐 못 보신 분들을 위해서 10초짜리로 요약하면 저수지 게임이라는 건 뭐냐면 농협에서 대출을 했는데 그게 이제 210억. 예, 210억 대출을 했는데 그게 이제 경제지주, 금융지주라고 해서, 예. 신경 분리를 해내는 일인데, 예. 이거는 핵심은 농협은, 뭡니까? 핵심은 내용이 뭐냐면, 농협은 협동조합이잖아요. 네. 협동조합은 이윤의 극대화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상호부조가 기본의 목적이에요. 그렇죠. 조합원들을 위해서 하는 거죠. 조합원들을 위해서 예. 하는 거니까. 그런데, 그때 농협을 기업 형태로 바꾼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네, 농협을 기업화시킨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지금 이제 농협이 지금 방식으로 바꿔놓은 건데, 예. 이것은 농협의 MB식 그림자를 짙게 들이놓은 것이고, 장기적으로, 농협에 저는 이것이 대재앙이 될 것이다 이렇게 봐요. 이걸 걷어내는 일이 매우 중요한데, 알겠습니다. 예. MB는 농협에 그렇기 때문에 이게 왜 MB가 농협에 먼저 이런 일을 했을까? 돈 냄새를 먼저 맡고 이 돈, 농협 돈이라는 게 어쨌든 주인 없는 처럼 보이는 면이 있다. 그런 측면이 있으니까. 예, 운영할 때. 예. 예. 그 대개혁을 하고 그 이후에 꾸준한 작업을 또 아시다시피 MB 기간 동안 뭡니까 이게, 서버 전산이 정지되는 일이 그렇죠. 대형 사고가 터지잖아요. 그렇죠. 굉장히 이상한 네. 사건이죠.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전산이 예. 마비되는 북한이 했다고 하고 북한이 끝나버려요. 했다는 예. 근데 거기까지 가진 마시고 아직은 일단 다시 돌아와서 210억. 이게 캐나다에서 이게 개발 사업이었거든요. 예. 캐나다에 이제 토론토에 있는 어떤 그 땅을 개발하려는 사업이에요. 근데 예. 거기다가 농협이 210억을 대출해 줍니다. 예. 그렇죠. 그래서 그래야 되겠죠, 당연히. 예, 이 돈을 가지고 해외에 투자를 한다?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런 사례도 없고. 여기서부터 이상하군요. 네. 그래서 저는 왜 상호금융특별회계의 돈을 가지고 해외 투자를 했지? 그런 전례가 없다고요? 전례가 없어요. 이게 농민들의 사실은 그야말로 땀이 묻은 돈 아닙니까? 예, 이게. 그 돈은 굉장히 날리면 안 되니까 보수로 그렇죠. 운용해 와서 회사 투자를 안 하는데 예. 요 돈으로 투자를 했더라. 요 돈으로 투자를 했고, 아하. 2008년도에 상호금융특별회계가 1777억이라는 어마어마한 적자를 봐요. MB가 취임하던 해잖아요. 네, 그때 이런 투자가 많이 일어났거든요. 그때의 그 당시에 그런 붐이 좀 있었죠. 예. 있었는데 상호금융특별회계 전체적인 회계를 보면 지난 40년 동안 단 한 번도 적자를 낸 적이 없어요. 그 해만 적자였어요. 그 해만 적자를 냈어요. IMF 때도 상호금융특별회계는
흑자를 봤어요. 그래서 야 이상하다. 그런 배경을 듣고 보니 더 이상하네요. 저는 그거 왜 이 몰랐거든요. 돈을 가지고 했을까? 그거는 농민들 돈이기도 하면서 중앙회에서 관리를 하는데 예. 이게 중앙회 입장에서 보면 어쩌면 이게 주인 없는 돈으로 비춰졌을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예리하십니다. 제가 그건 저도 몰랐어요. 거기서 조금 야 이거 이상하다. 왜 이 돈을 갖고 투자를 했지? 그러면서 이제 보기를 시작을 한 거죠. 아하. 영화가 있다는 것만 아셨지 내용은 그때까지 영화를 못 봤어요. 영화는 그 뒤에 봤습니다. 예. 극장에서 내려갔습니다, 이제. 근데 그래서 제가 지금 말하는 겁니다. 네. 근데 저희는 이제 대통령의 친인척이 그 캐나다에서 이제 투자 실패로 결론 난 사건입니다. 근데 그게 그 대출 과정에 이명박 전 대통령의 친인척이 개입한 게 아닌가, 첫 번째. 그리고 이게 투자 실패가 아니라 사기였던 거 아닌가. 예. 그렇죠. 사기라고 보죠. 예, 사기였던 거 아닌가라고 이제 영화에서는 그러니까 대통령 친인척이 연루되어 있는 사기극이 아니었나. 그렇죠. 라고 의혹을 제기하는 애. 대출이 시작되는 초기에 친인척이 농협에 현장 방문을 했다. 그것을 봤다라는 사람이 일부 있는데요. 예, 거기서부터 이제 그렇죠. 친인척의 개입이 제기되는데 예. 지금 물론 이거는 의혹이지 확인된 게 아닙니다. 그런 의혹이 있다. 예. 그런 의혹이 있다고 문제 제기를 하고 그래서 이것은 권력형 비리의 초기 단계였던 거 아닐까. 왜냐하면 임기 초였거든요. 이때가 아주. 그런 의혹을 제기하는 거였는데 이제 영화는 그런 의혹을 제기하는 수준에서 끝이 났는데 의원님이 거기서 한 발 더 들어가신 거죠. 그죠? 그러니까 그 직원이 찾아와서 설명을 하는데 제가 유심히 본 거는 이게 농협의 상호금융 특별회계의 돈이라는 거예요. 예.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몰라 일반인들은. 그렇죠. 모르죠. 농협이라 그러면 농협은행이 있고 이건 중앙회예요. 예. 이건 이제 정부 출자금 등이 이제 기초가 되는 돈이고 회원 농협, 그러니까 시골에 가면 있는 조합원들이 가입해서 운영하는 회원 농협의 돈을 모아놓은 게 상호금융 돈이에요. 그러니까 중앙의 돈하고 상호금융 돈하고는 뿌리가 달라요. 그렇군요. 예, 상호금융은 이건 완전히 농민들 돈인데 그러네요. 상호금융 돈은 굉장히 보수적으로 운영을 해요.